여기는 한국의 한 휴게소.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은 깜짝 놀라 무언가를 바라보며 웃기도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며 계속 놀라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러는 걸까요? 그녀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아멜리아입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한 고등학교 영양사입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추세고, 특히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급식 음식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학교 급식 메뉴는 정크푸드 위주로 신선한 채소가 부족하고 영양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학교 급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누리꾼이 평범한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사진을 올렸는데 그 푸짐함과 다채로움에 모두가 놀랐죠. 반찬이 서너 가지는 기본이고 국과 밥, 과일, 디저트까지 갖추어져 있었어요. 음식의 비주얼이 훌륭해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어요. 이 소식이 퍼지면서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급식을 먹어야 한다는 요구가 급격히 늘어났죠. 처음엔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여겼지만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결국 학교 측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학교 급식은 한국 학교 급식과 그렇게 다른지 궁금해졌고 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죠. 한국 급식은 더 건강하고 맛있어 보였지만 이를 구현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학생들은 채소를 잘 먹지 않고 정크푸드를 더 선호해 한국식 급식을 도입해도 먹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졌고 학교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에서도 급식에 한국식 치킨을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어요.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K-팝 열풍 덕분에 한국식 치킨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급식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국제영양사연맹에서 한국의 모범적인 학교 급식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한국 급식의 비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선뜻 지원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여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한 달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께 참가한 미국 각지의 영양사들을 만나니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고 한국 급식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에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고 맛보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라 설레고 긴장되어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넓고 깨끗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천장이 높아 탁 트인 느낌이 들었고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최신식 시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풍경이 이렇게 인상 깊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공항이라면 여행자들이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말이죠. 감탄하며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저희는 전주의 한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곧바로 연수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방문할 고등학교가 전주의 작은 마을에 있다고 하더군요.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주의 고등학교로 출발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주의 풍경은 전통 한옥과 푸른 들판 그리고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풍경이 이어졌죠. 고요한 자연 속에서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도착하자 저희를 맞이한 것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시골 학교라고 해서 낡고 오래된 건물일 줄 알았는데 현대식 건물과 잘 가꿔진 조경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던 전통 한옥 스타일의 교실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학교 관계자의 안내로 학교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교실과 최신식 과학실, 넓은 도서관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체계적이고 청결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의 급식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급식실로 안내받아 들어선 순간 깔끔하고 정돈된 주방 풍경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주방에는 다양한 조리기구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식재료들도 신선하게 보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조리사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며 체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급식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식재료 선정부터가 미국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게 남달랐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품질 좋은 재료만을 엄선한다고 하셨습니다. 식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도 철저했고
작업 구역마다 소독은 물론 식재료의 적정 보관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리 과정 역시 영양사 선생님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음식의 맛은 물론 영양가를 고려해서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끼 한 끼가 학생들에게 건강한 에너지가 되도록 정성을 쏟는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급식이 학생들에게 배식되는 순간을 지켜보니 저까지 뿌듯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더 즐거운 표정으로 급식을 받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급식을 직접 맛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그 맛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비주얼부터 정말 조화로웠습니다. 반찬들 역시 채소류와 고기류가 골고루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살면서 한식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급식실을 나온 뒤에도 영양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귀가 쫑긋 섰죠. 알고 보니 한국 음식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한 상 차림을 이루는데 이런 구성 덕분에 여러 재료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발효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는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발효 음식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이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 음식과는 정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한국식 치킨 만드는 레시피도 영양사 선생님께 여쭤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음식이 신선하고 맛있었으며 특히 김치의 독특한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전주에서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연수 일정이 더욱 기대되었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습니다. 다음날 한국식 치킨 레시피를 활용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직접 조리 과정에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치킨의 재료부터 소스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식 치킨을 맛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급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이번 연수가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와 급식 시스템을 통해 배운 점들을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의 마지막 날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학교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에 안내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일정이 일찍 끝나서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였죠.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괜히 들뜨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전주에서 뭘 하면 좋을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차에 선생님께서 전주의 자랑인 한옥마을을 추천해 주셨어요. 전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며 유명한 비빔밥과 한옥마을의 특별한 디저트도 꼭 맛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전통적인 아름다움도 보고 특별한 음식도 맛보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옥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고즈넉한 전통 가옥들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과 아름다운 한옥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마음속까지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니 기분까지 절로 여유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연수가 아무래도 배우는 자리이다 보니 일정을 치르는 내내 긴장했었는데 한옥마을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한옥마을 곳곳에는 한복을 대여해주는 가게들이 있었고 가장 눈에 띄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에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들이 걸려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저에게 어울릴 만한 한복을 추천해 주셨어요. 분홍색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가 어우러진 한복을 선택했는데 저와 너무도 잘 어울렸어요. 아주머니는 친절하게도 머리까지 한국식으로 묶어주며 한복을 입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복을 입은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죠. 우리는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전통 가옥들과 어우러진 한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한옥마을을 감상하다 문득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주의 비빔밥이 떠올랐어요. 현지 명물을 맛보지 않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 다른 일행분들께 비빔밥을 먹으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죠. 한옥마을 내 자리 잡은 식당에 들어서자 가게 안에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는데 묘하게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번역기 앱을 써서 주저없이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다른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힐끗 보니 커다란 그릇 안에 고명들이 골고루 얹어져 있어 색색의 아름다움을 띠고 있었어요. 비빔밥이라면 알고 있는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제 앞에 놓인 비빔밥을 보고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비주얼이 너무 아름다워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거든요. 신선한 채소들과 다양한 고명이 어우러진 비빔밥을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자 강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각 재료들이 어우러져 신선함과 맛의 조화가 이루어졌죠.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식사 후 일행들과 함께 한옥마을을 거니며 저마다의 감상을 나눴어요. 거닐다 보니 전주의 유명한 흑임자 팥빙수를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주의 특별한 디저트를 맛보지 않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 다른 일행분들께 흑임자 팥빙수를 먹으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가게에 들어서자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는데 묘하게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팥빙수가 나오길 기다리며 다른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힐끗 보니 흑임자와 팥이 어우러진 빙수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흑임자의 고소함과 팥의 달콤함이 조화롭게 담겨 있었죠. 제 앞에 놓인 팥빙수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비주얼이 너무 아름다워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거든요. 흑임자 팥빙수를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맛보았습니다. 한 입 먹자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각 재료들이 어우러져 신선함과 맛의 조화가 이루어졌죠.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옥마을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음식을 경험한 하루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서 쉬면서 있다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 망설이다 문득 호텔 직원에게 편의점 위치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뭐라도 간단히 요깃거리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로비로 내려가 직원에게 편의점을 찾는다고 얘기하니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잘 발달해서 늦은 시간에도 다양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였죠. 처음 듣는 이야기라 신기했어요. 배달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 했거든요.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새벽까지 배달되는 곳도 많다고 귀띔해 주더라고요. 그 말에 절로 눈이 휘둥그레졌죠. 문득 한국식 치킨이 떠올랐어요. 아까 영양사 선생님께 배웠던 레시피도 기억나고 직접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밖에 나가기보다는 치킨 배달을 시켜 먹어보자 싶었죠. 호텔 직원에게 치킨 주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원은 여러 브랜드를 추천해주며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이 인기라고 알려주었어요. 어떤 맛일지 상상조차 안 되는 이름들이었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문을 했죠.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킨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방 바로 앞까지 배달해준다고 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거의 30분 만에 치킨이 배달된 거예요.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봉투에 담긴 치킨 박스를 받아들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고소한 냄새가 주위를 감싸며 유혹하더라고요. 이제 박스를 열고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치킨 박스를 열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프라이드 치킨과 매콤달콤한 양념이 코팅된 치킨이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한국식 치킨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맛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치킨 박스 안에 반투명한 통에 담긴 하얀 무언가였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라 궁금했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직원은 그것이 바로 치킨무라고 알려주었어요. 치킨과 함께 먹는 반찬으로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치킨의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한 조각을 집어먹어 보았어요. 상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치킨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와 함께 치킨을 즐기며 이국적인 밤이 한층 특별해진 느낌이었어요. 치킨과 치킨무의 조합이 이렇게 훌륭할 줄은 몰랐어요. 이 작은 경험이 한국에서의 추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죠.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어느새 출발 시간이 다가왔더라고요. 오늘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날이었죠. 짐을 챙겨 황급히 로비로 내려가니 동료들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우리를 태울 버스도 곧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버스에 올랐죠. 한참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다 보니 어느덧 버스는 고속도로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버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휴게소에 잠시 들릴 거라는 내용이었죠. 휴게소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곳이 이렇게나 다채로운 곳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치 작은 도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규모도 컸고 내부 인테리어도 세련된 데다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무엇보다 시설이 어찌나 깨끗한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바닥은 물론 벽면과 천장까지 말끔했답니다. 휴게소 식당에서 간단하게라도 뭘 먹고 가야겠다 싶었죠. 식당은 멀리 있었는데 여기까지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메뉴판을 살펴보다가 한국 라면이 궁금해서 주문했는데 한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죠. 고개를 들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팔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로봇이 면을 삶고 국물을 붓고 고명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옆에 있던 점원은 요리를 완전히 로봇에게 맡기고 있었죠. 마치 SF 영화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한국이 AI 강국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휴게소 식당에서 로봇을 만날 줄은 몰랐죠. 제가 주문한 라면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보니 군침이 돌았죠. 한 입 떠먹어보니 어떻게 기계가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맛이 났어요. 면은 탱탱하고 국물은 진하면서도 개운했죠. 솔직히 면의 탄탄한 식감과 국물에 좋아하는 사람이 끓였는지 로봇이 끓였는지 전혀 구별할 수 없었어요. 한국 라면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라면과 함께 나온 김치를 한 입 먹어봤어요. 새콤한 김치가 라면의 느끼함을 완벽하게 잡아주더라고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국 김치가 많이 맵다고 들었는데 제 입맛에는 딱 적당했어요. 김치의 신선한 맛에 반해 거의 싹싹 긁어먹을 정도였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휴게소를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다양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쇼핑과 식사를 즐기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휴게소 안에 있는 푸드코트를 둘러보니 선택의 폭이 무척 넓었어요. 한국의 전통 간식부터 현대적인 패스트푸드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죠. 아이스크림 가게가 눈에 들어와서 후식으로 하나 사 먹었는데 그 맛도 정말 일품이었어요. 휴게소 한쪽에는 지역 특산품을 파는 가게도 있었고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곳도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변기는 물론 세면대와 바닥까지 깨끗한 상태였어요. 변기 뚜껑을 내리자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화장실 안에는 은은한 향기도 나고 편리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 하나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모두가 공중 화장실 에티켓을 잘 지키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이용객을 배려하는 휴게소 설계와 멋진 시민의식을 보면서 한국의 휴게소 문화에 깊이 감탄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이 너무 인상 깊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다시 버스에 올라타면서 한국에서의 특별한 추억들을 되새겼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려 인천공항을 향했고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여행에서의 특별한 추억들을 마음에 담으며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따뜻한 환대,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주었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하는 걸 좀 들어보니 중국어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들 같았죠. 미국에서도 자주 봤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보다 보니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죠. 중국인들 중 몇몇이 공항 바닥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보니 다른 나라에 와서까지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괜히 제가 다 기분 나쁜 거 있죠. 공공장소에서의 매너가 나라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저렇게 진상을 부리는 모습을 보니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악명이 높다는 소문이 왜 생겼는지 바로 이해가 갔어요. 반면에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항 내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돌아가면 제가 맡은 학교 급식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맛본 치킨의 특별한 맛이 떠오르면서 미국 아이들도 분명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치킨 레시피를 고스란히 재현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죠. 특히 치킨과 함께 나온 치킨무 같은 채소를 함께 제공하면 아이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우선 식재료부터 차원이 달랐죠. 식재료 공급 업체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또한 한국 영양사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떠올리며 메뉴를 재구성했어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였죠. 한국에서 먹었던 급식을 떠올리며 하나씩 메뉴를 개선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꼭 반영하고 싶었어요. 특히나 한국식 치킨은 그렇게나 학생들이 먹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급식 개선안을 작성해 제출했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제 열정에 감동했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허락을 받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식재료 공급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조리사들과 조리법을 공유하는 한편 치킨 레시피를 완벽히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죠.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조리사들도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노하우를 전수하니 금세 적응했어요. 매일 치킨을 시식하며 학생들 입맛에 맞도록 레시피를 계속 바꿔나갔죠. 치킨무도 손수 담그면서 최상의 조합을 찾아갔어요.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급식 메뉴가 처음 제공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정말 많이 떨렸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엄청 궁금했거든요. 새로 바뀐 급식을 본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둘 밝아지는 걸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특히 치킨 코너 앞엔 긴 줄이 늘어섰고 치킨을 한 입 베어 무는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급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와 맛있는 음식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해주는데 울컥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제가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급식이 바뀌고 나서 학생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출석률과 학습 능률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급식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급식을 안 먹던 아이들이 거의 사라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다른 메뉴들도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먹었던 김치 맛을 재현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아이들이 매일 급식실에 올 때마다 설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요즘은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이 너무 좋았어서 방학이 시작되면 이번엔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혹시 또 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한국 또한 사랑하게 된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